차이나 크라이시스. 일 섬은 대척점에 서다. 흑묘백묘를 벌인 시진핑의 야망. 덩샤오핑이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한 선전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상주 인구 1,500만 명의 1인당 소득은 2만 3천 달러로 서울에 맞먹는 도시 규모이다. 선전 시민들은 예전에 선전은 자그만 어촌에 불과했는데 현재 이처럼 발전한 것은 덩샤오핑의 지도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중국판 한강이 기적을 이룬 선전의 발전 동력은 단연 IT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다. 선전 중심 푸텐구에 있는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선전의 고도 성장을 이끈 IT 제조업의 메카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을 배출할 정도로 IT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창업 분위기 속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샤오미, 중국 내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텐센트가 모두 선전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지금의 선전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말한다.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웬만한 부작용을 감수하는 발전 제일주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또한 1989년 천안문 시위를 유혈 진압할 정도로 공산당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덩샤오핑은 생전 공산당 타도, 사회주의 타도는 완전한 서방화, 소위 공화국을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을 불과 넉 달 앞두고 9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온 중국인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치른 뒤 그의 유해는 인민의 반군 수송기에 실려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다. 홍콩 반환을 소망했지만 애를 먹었던 덩샤오핑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장점인 전 주석은 덩샤오핑 동지는 공산주의를 견지했고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자로 손색이 없었다 라고 추모했다.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 30여 년,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 아편 전쟁 이후 19세기 말에 중국을 가리키는 말에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높이며 꽃을 피웠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몸집을 키운 중국이 덩샤오핑이 경계한 양극화와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강양회의 길에서 벗어났다.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와는 사드 배치로 갈등을 겪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에도 다오이다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였다. 1978년 10월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은 기자클럽에서 다오이다오 분쟁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일본 기자는 직설적으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 양국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 유감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을 우리는 다오이다오라고 부르죠. 이름부터가 다르네요. 이 부분에 있어 양국의 입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중일 국교 정상화를 이룰 당시 양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일 평화우호 조약을 논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인의 지혜로는 이렇게 문제를 미루는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발을 들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서 트집을 잡아 중일 관계 발전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잠시 미뤄둬도 괜찮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혜가 부족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할 것입니다. 분명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인 시진핑 정부는 센카쿠 분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는 무역 전쟁을 넘어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덩샤오핑의 도강양의 지침을 버리고 도전과 대결의 유소자귀의 길로 나섰다. 시진핑 주석은 평소 중국 고전을 매우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공자, 맹자, 손자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시진핑 주석은 손자병법의 불가승자수야, 가승자공야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길 수 없을 때는 방어하고 이길 수 있을 때는 공격한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지금이 미국을 공격할 때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말끝마다 핵심 이익이란 말을 꺼낸다. 이 핵심 이익은 합의나 양보가 불가능한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이익이다.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이 핵심 이익이 수시로 고무줄처럼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원래 중국이 처음으로 꺼낸 핵심 이익은 하나였다. 2003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과의 회담에서 탕자시안 외교부장이 타이완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다. 그러다 중국은 티베트 분리 독립 움직임에 맞서 핵심 이익을 국가주권,
안보, 영토 보전, 정치 체제, 사회 안정 등으로 규정했다. 그 뒤 남중국해와 같은 해양 영토 문제와 1대1로와 같은 경제적 전략, 사이버 주권과 기술 안보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미중 신냉전에 들어서는 경제적 안정과 기술적 독립이 핵심 이익에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AI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며 야금야금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듯하다. 문제는 이렇게 핵심 이익이 무한정 확장하면서 미국과의 충돌 접점이 더욱 많아지고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등장하면서 사소한 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가이자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핵심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는 미국의 이익과 민주적 규범에 대립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이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패배를 의미할 뿐이다. 이상으로 차이나 크라이시스 1 대척점에 서다 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입니다.